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Node.js를 이용하고 간단한 웹서버 만드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명할 때 우리가 웹 브라우저 쪽에서 웹 브라우저 쪽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 가지고 갖가지 프로그램을 짰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프론트엔드였고, 이제 백엔드 쪽으로 와서 백엔드 쪽에서 우리가 Node.js로 우리가 이것도 역시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짜는 건데, 이것은 이제 서버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Node.js 이전에는 우리가 자바로 짠다든가 뭐 다른 랭귀지들을 이용하고 짰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프론트엔드 하던 사람들이 쉽게 백엔드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Node.js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서버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서버를 할 수 있는 웹 서버를 만들 수 있는지 한번 그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웹 서버를 만들려면은 이제 Node.js로 짤 때 이 Node.js에서 굉장히 많은 그 기능 모듈들을 제공을 해줘요. 우리가 이제 모듈들 이미 설명을 했죠. 이 모듈들 중에서 웹 서버를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모듈이 익스프레스라는 모듈이 있어요. 이것을 이제 설치해 가지고 이걸 이용해 갖고 우리가 웹 서버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웹 서버를 만들 때 일단 이제 웹 서버 만들 그런 이제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맨 처음에 이제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19의 그 웹서버라고 이렇게 폴더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폴더로 이동을 해 간 다음에 이제 여기에 우리가 이제 웹서버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이제 Node.js 파일들을 다 설치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것이 이제 하나의 Node.js 프로젝트라는 그런 의미로 해가지고 우리가 뭘 하냐면은 npm 이게 노드 프로젝트 매니저라는 프로그램인데, 이것도 이제 설치를 하면 됩니다. npm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설치가 안 됐으면은 여러분들이 npm도 웹에서 찾아갖고 설치를 하면 돼요. 그래서 npm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init이라고 하고요. 이제 여기를 새로운 프로젝트의 그 디렉토리로 이제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y 옵션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게 너무 자, 그래서 이 npm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노드 깔면 깔리거든요. 이거는 이제 노드 패키지 매니저 매니저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init은 이 디렉토리를 갖다가 이제 새로운 노드 프로젝트의 디렉토리를 한다고, -y는 이거 이제 init까지만 하면 이거 만들 때 물어보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 전부 다 -y, yes라고 다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건 다 이제 디폴트 y이기 때문에 그냥 y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게 나오면서 name은 뭐 우리가 만드는 이제 프로젝트 이름이 이거고요. 지금 이제 처음이니까 이제 버전 1.0이고요. 디스크립션은 지금 이제 아무것도 안 했죠. 여기다 이제 설명 같은 걸 여기다 써놓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메인 파일이 뭔지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아무 파일도 안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디폴트로 index.js로 했고요. 뭐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그냥 무시하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CLS죠. dir 해보면 이렇게 package.json이라는 파일이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서 이렇게 한번 열어보면 이 내용이 아까 화면에 나왔던 그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일단 보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웹서버를 만들어야 되니까 express라는 그 패키지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npm 한 다음에 install 한 다음에 express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save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건 뭐냐면은 하나하나 보면 npm은 아까 패키지 매니저고, install은 이제 설치한다는 거고, express라는 모듈을 설치하라는 거고요. -save는 뭐냐면은 이것을 우리가 이 package.json이라는 파일이 뭐냐면 이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그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서 어떤 패키지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게 이제 시작 파일이고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 package.json 파일에다가 요 정보를 저장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요 프로젝트를 그 이동을 할 때 다른 컴퓨터 같은 데로 이동을 할 때 여기 이제 깔렸던 모든 모듈들이나 패키지들을 다 갖고 갈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이 패키지.json 파일만 딱 가져가면은 패키지.json 파일하고 이제 우리가 만들었던 자바스크립트 파일들만 가져가면 필요한 모듈들이 이 패키지.json에 다 기록되기 때문에 다 새로 다 다운로드 받아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저장을 하라고 마이너스 세이브 키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이제 쫙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다 만들죠, 그죠? 예. 그래서 dir을 해갖고 다시 보면은 여기 보면은 디렉토리가 하나 생겼죠. 노드 모듈수라는 디렉토리가 하나 생겼어요. 이 안에 한번 들어볼게요. cd 해갖고 노드 모듈수 이렇게 들어가 보면 여기에 봅시다. 여기 보면 익스프레스라는 모듈이 깔렸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던 엄청나게 많은 모듈들이 깔렸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건 이제 소위 디펜던시 의존성 패키지라고 하는 거죠. 디펜던시. 즉 뭐냐면 익스프레스가 돌기 위해서는 이러한 애들이 이제 다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익스프레스에서 얘네들의 기능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노드 모듈수 안에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돌리는데 필요한 다른 모듈들을 다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갑시다. 여기 보면 패키지.j 그래서 노드 모듈수라는 폴더 밑에는 우리가 필요한 모듈들이 이제 자동으로 다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 패키지.json은 아까 우리가 만든 파일이고, 근데 새로운 파일이 하나 생겼어요. 패키지 lock.js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거 한번 열어볼까요? 이거 잠깐 한번 열어보면 이렇게 생긴 애거든요. 여기 보면은 되게 복잡하게 생겼죠. 뭐 우리가 그 아까 봤던 그 내용도 이 프로젝트의 이름, 버전 정보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 이제 디펜던시 해가지고 쭉 나왔는데 여기 보면은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라고 이제 여기 분명히 이제 익스프레스도 이렇게 쓰여져 있죠, 그죠? 예. 그래서 패키지.lock.json에는 여기 필요한 것들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그럼 패키지.json하고 요 달라진 점이 뭐냐? 패키지.json 잠깐 볼까요? 보면은 여기에 디펜던시 해가지고 익스프레스 하나만 딱 들어갔어요. 그죠? 네. 요 파일이 이제 제일 중요한 파일인데 여기 보면은 요 사실 이제 패키지.json이 이 프로젝트에 대한 제일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고 이 프로젝트가 익스프레스라는 그리고 요 뒤에 있는 건 버전 정보거든요. 익스프레스가 이제 버전업을 하면서 계속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래서 4.17.1이라는 버전을 사용하였고 익스프레스 노드를 사용한다 이렇게만 이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패키지 lock.json 파일에는 익스프레스에 대한 정보도 있지만 익스프레스가 필요로 하는 다른 패키지들에 대한 정보와 걔네들의 버전 정보 다 들어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패키지.json만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익스프레스가 필요하다는 걸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 왜냐면 익스프레스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다른 컴퓨터로 옮겼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짠 소스 코드를 이용하고 또 웹 서버를 또 개발한다. 그러면 이제 필요한 그런 모듈이나 패키지들을 다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데 이 패키지.json 안에 익스프레스가 있기 때문에 익스프레스는 당연히 다운로드를 받아오겠죠. 그러면서 익스프레스가 기본적으로 자기가 필요로 하는 다른 모듈들이나 패키지들의 정보를 이미 다 갖고 있어요. 그럼 이제 걔네들을 쫙 다 와서 또 다운로드를 받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익스프레스가 의존하고 있는 다른 이런 모듈들이나 이런 모듈들에 다 이제 버전 정보가 다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예를 들어서 이제 모듈 1이 1.0.0을 제가 지금 이 시각에 익스프레스를 깔고 설치할 때 익스프레스가 자동으로 가서 모듈 1이라는 걸 받아왔는데 그때 버전이 1.0.0이었어요. 그죠? 제가 이 모듈 1은 지정을 안 했는데도 얘가 막 받아왔잖아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 프로젝트를 옮기고 난 다음에 다른 컴퓨터로 옮기고 난 다음에 익스프레스를 다운로드를 받으니 그때 이제 이 익스프레스가 자기가 또 디펜던트한 의존하는 패키지들을 다운로드 받을 거잖아요. 그럴 때 이 모듈의 버전이 올라갔다고 합시다. 1.2.0으로 올라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익스프레스는 그냥 이 1.2.0을 다운로드 받아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그냥 이 모듈 1의 디펜던트 하고 있는데 어느 패키지인지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는 거예요. 이 패키지.json 파일 안에는.
그러면 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럼 그 버전 정보를 다 기록해 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딱 맞는 내가 그때 설치했던 그 버전의 애를 다운로드 받아올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되죠. 아주 상식적인 생각이죠. 여러분들의 상식이 바로 이 package.lock.json입니다. 그래서 이 package.lock.json은 자동으로 생겨요. 맨 처음에 package.json 파일이 있고 여기에 익스프레스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익스프레스가 다운로드 되면서 자기 식구들, 딸린 식구들이 많잖아요. 이걸 쫙 다운로드 받아올 때는 이 package.json 파일 안에는 내 식구들의 버전 정보가 없어요. 그리고 어느 식구인지도 정보가 없어요. 하지만 자동적으로 생성이 되는 package.lock.json이라는 파일 안에는 익스프레스를 다운로드 받을 때 이 익스프레스와 연결되어 있는 이 식구들의 이름, 그리고 이 식구들의 그 당시의 버전 정보, 이런 게 딱딱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익스프레스를 설치한 요 시점의 환경을 그대로 구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컴퓨터에 이 Node.js 프로젝트를 옮길 때는 이 package.json과 package.lock.json을 같이 옮겨주면 이런 버전의 호환성 문제 없이 프로젝트를 잘 진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